예, 반갑습니다. 추첨에 대해서 딱 추첨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추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왜 추첨을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게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은 다스리지만 1년 뒤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 망할 때까지 3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했던 제도가 아니라 300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없어졌을까? 우리가 과연 선거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뽑는데 과연 그 국회와 지방의회가 잘하고 있느냐? 루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를 상실한다. 그러면서 단지 의원들을 뽑는 그 기간 동안 자유로울 뿐이지 딱 의원이 선출되면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유라는 것이 자기 통치의 자유인데 지금은 우리가 단지 투표장에 가서 한 표 행사하는 자유로 협소화돼 버렸어요. 법조인이 가장 많아요. 한 20%. 5명 중에 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근데 노동자, 농민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선거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추첨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추첨 방식이 어떤 민주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캐나다는 이제 주마다 선거제도 다른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주마다 선거제도의 경우가 우리처럼 소선거구 제도였어요. 각 선거구마다 2명씩, 남녀 1명씩 2명씩을 추첨해가지고 1년 동안 선거개혁 시민총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한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1년 가정으로 시민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만 대법관 임명직이고 99명은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해서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100명을 구성해가지고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책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국회보다 더 잘할 걸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 또 하나 이거죠. 우리 이제 높은 이제 후보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이제 코스프레 한다고 와서 시장 가서 오뎅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 참 필요한 것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책임감이 있을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11개월 동안 운영 동안 160명 중 단 1명만 중도 사퇴를 했고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책임을 이야기해야 되지 기회도 안 주면서 책임감 없을 거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서구의 어떤 시민이 갖고 있지 못하는 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번에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만큼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40대 이하의 경우는 거의 대학을 갈 정도로 높아요, 교육 수준이. 그리고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직장과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 지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참여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아까 선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저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까지는 다 그냥 읍면동장이 뭐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식이 많았어요. 이촉하는 방식.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50%를 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 같이 국회의원들 정당 이양에 걸린 법안에 대해서는 뭐 한번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3당이 뭐 대선 때 동시 투표하겠다라고 뭐 하는데 졸속으로 지금 개헌을 마련했고 또 이유도 정치적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헌법도 만 30년이 됐는데 이번 헌법이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새로 만든 헌법이 정말 그 헌법을 이렇게 뭐 한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헌법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큰 사회개혁 아닙니까? 그런 사회개혁에 있어서 직접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론의 과정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상준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비상설 시민의회, 어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대통령 또 우리 국민들 일정 수 이상이 동의했을 때 어떤 시민의회를 소집해서 어떤 그 의안을 다룰 수 있게끔 뭐 세월호 같은 뭐 사건이 터졌을 때 특별법 하나도 여야가 서로 정쟁한다고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심의위가 만들어지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양원제 결혼할 때 뭐 한쪽 원을 한다든지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어차피 선거 하나 추첨 하나 뭐 우리가 유권자가 지금 한 4천만 명 되는데 300명, 400명 내가 뽑힐 확률은 로또 수준인데 그러면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부터 다양한 어떤 심의의회를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그 기회를 일단 많이 넓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겁니다.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안 뽑혔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사람들 그리고 또 나하고 어떤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인데 대학생들 중에서 들어가 있네? 뭐 내가 주부인데 주부들 중에서도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나하고 같은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효능감이 지금하고 다를 거란 것입니다. 예. 자, 물론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능은 없죠. 추첨 시민의회도 당연히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몫이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몫인데 그 시민의 능력, 시민 덕성, 시민 미덕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참여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이 학습이 되는 것이 교과서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능력을 저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덕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첨 심의의회라는 방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기초부터 어떤 국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참여하다 보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 덕성, 시민 미덕을 함양할 수가 있다고 봐요.